우리들은 1억짜리 집, 3억짜리 집, 5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아마 이분은 그런 걱정 안 하시려고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100억을 딱 2건 수임으로 100억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분이죠. 판사 출신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 드디어 구속된 이후에 처음으로 입을 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이동영 차장,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구치소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5월 9일 날 긴급 체포된 이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부하면서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지금 서울구치소 2평이 채 되지 않는 좁은 독방에 수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유정 변호사 보니까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감기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체포 당시가 어땠냐면은 이 지병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을 받았고요. 병원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아주 극렬하게 저항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지금 마스크를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내가 진술을 거부하겠다 이런 항의의 표시로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진술 거부다. 달력으로 좀 저희가 날짜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체포됐는데 그때는 격렬히 저항했었던 걸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 계속 진술을 거부했고 영장 실질심사까지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러다가 16일부터는 일부 검찰 소환에 응하면서 진술을 조금씩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수 변호사,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궁금한 건데, 뭐 검찰 조사에 진술 거부 뭐 그럴 수 있겠는데 구치소에 있을 때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는 것도 거부할 수가 있나 보죠? 일단 정말 조사를 받기 싫을 경우에는 조사를 안 받을 수도 있겠죠. 또한 또 출석을 조사를 받아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뭐 무피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면은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최유정 변호사 입장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의 그런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또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뭐 이제 다 심경이 변화돼서 적극적인 그런 방어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사에 적극 협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못함으로써 좀 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이제 진술을 시작했다는 건데 저희가 궁금한 것이 50억짜리 수임 2개 했다. 크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거든요. 근데 하나는 내가 받은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 가능성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자 진술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50억 원의 성격.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연구조사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장기간에 걸친 그런 사안이다라고 하면은 50억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이번 사안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수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불법적인 요소로 내가 너를 빼주겠다. 감형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50억 원이라는 거금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아챙긴 것 아니냐.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투자자문 관련된 것 수임료가 50억이 있고 이제 이른바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회사의 정은호 씨 것도 50억이 있는데 자, 손 변호사. 오늘 아침에 연합뉴스 TV가 보던 거 보니까요. 50억이라는 액수 이거 정은호 씨가 정해서 이렇게 결정했고 먼저 제안도 했던 건데 뭐 돌려주고 말고 어디냐 우리가 뭐 뺏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네요. 일단은 A 씨가 정말 그때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인지 의문이고요. 또한 설령 지금 측근 A 씨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저게 왜 문제냐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네진 50억 원의 성격이 중요한데요. 물론 50억 원 액수 자체를 정은호 대표가 먼저 제안한 게 사실이라 하고 또한 또 최유정 변호사가 그걸 단지 그냥 수용했을 뿐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계약 자체가 둘 간에 50억 원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한 50억 원의 그런 사용처, 또한 50억 원의 그런 사용 목적이 정상적인 그런 변호 활동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불법적인 그런 로비 활동에 쓰일 것을 서로 알았거나 아니면 서로 암묵적으로 이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액수의 그런 제안을 먼저 정은호 대표가 했다 하더라도 그런 금전의 그런 성격상 불법성은 반드시 파헤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이제 굉장히 모범생으로 또박또박 공부 잘했고 판사가 됐고 사법고시 된 다음에 됐고 여러 가지 코스를 밟아서 판사 업무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정은호 씨랑 수감 상황에서 몸싸움 때문에 3주 진단서도 제출했고 요로결석 때문에 입원했을 때도 경찰이 오니까 또 몸싸움을 벌이면서 저항을 했고 이게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이제는 검찰 소환도 거부하는데 이게 좀 심리적으로 많이 좀 위축됐거나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전략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하네요. 그런 게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계산된 행동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생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지금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취재원의 한 지인이 지금 네. 형사 이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기소가 돼가지고 1년 이제 검사가 2년을 구형을 했는데 검사가 2년 구형했고 1년 선고가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선고가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보통 2년 구형하면 그것보다 적게 나오거나 네.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2년 받았답니다. 네. 그러면서 변호사가 본인도 그러니까 이 제 취재원도 이 전관 변호사를 네.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이렇게 이제 고용을 했는데 네. 결국 집행유예는커녕 네. 그냥 그대로 선고를 받고 물어보니까 네. 이게 네이처 리퍼블릭 이 사태 때문에 네. 지금 법조계에서도 전혀 이게 뭐 봐주거나 네. 감형이나 이런 게 전혀 안 통한다고 해서 돈만 날렸다고 굉장히 지금 전관이라는 것, 보였습니다. 전관이라는 게 판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가 뭔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그 기대에 기대어 비싼 돈을 주는 것, 결국 현직 판사와 검사의 불법 행위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낳고 있거든요. 자, 일단 지금 잠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걸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소식이 나오면 저희가 좀 간단히 또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있었던 그 수임료의 여황권 두 번째 소식으로 봤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의 그림 얘기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인데요. 조영남 씨 관련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